야, 유시연. 너 오늘 알바 월급날인데 왜 엄마한테 말 안 하냐? 어? 아니, 오늘은 좀 늦게 들어와서 그랬어. 웃기고 있네. 너 삥땅 치려 그랬지? 이게 빠져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유시연, 엄마가 누누이 말했지? 지금 엄마한테 돈 맡겨놓으면 나중에 너 시집갈 때 다 보태준다고. 머리 좀 컸다고 은근슬쩍 잔머리 좀 굴리려나 본데 다른 사람 다 속여도 언니랑 엄마는 못 속인다. 알지? 알아요, 엄마. 근데 진짜 그런 거 아니고 월급이 늦게 들어와서 그래요. 진짜예요. 월급 들어오는 대로 엄마 통장으로 붙여. 알겠냐? 그리고 나 이번에 수학여행 가는데 돈 모자라서 내 통장으로도 10만 원 붙여라. 그건 엄마한테 달라고 하면 안 돼? 나도 돈 써야 하는데. 야, 너 친구도 없는데 돈 쓸 데가 어딨다고 그래. 언니 말에 토다는 거냐 지금? 알았어. 붙이면 될 거 아니야. 돈은 몇 시에 입금해 준다고 하든? 모르겠어요. 오늘 밤에 넣어주신다고 하던데. 아, 진짜. 요즘 고용주들은 이게 문제야. 시간 딱딱 맞춰서 넣어주면 어디가 덧나냐고. 알았다. 그럼 들어오면 엄마한테 바로 입금하고 전화해라. 네, 엄마. 야, 유시연. 너 능력 좋다. 어디서 저런 꽃미남을 물었어? 네 남편 될 사람도 참 보는 눈 없다. 빠져도 꼭 너 같은 호박한 데 빠지냐? 뭐 이왕 상견례까지 했으니 슬슬 식장도 잡고 청첩장도 만들고 해야겠구나. 시연이 너 돈 모아둔 거 있지? 네? 저 일하면서 돈 받은 거 거의 엄마한테 다 맡겼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머, 얘 좀 봐. 그 돈은 다 너희 먹이고 키우는 데 들어갔지. 아직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너는 순진한 거야, 멍청한 거야? 너 대학 등록금하며 자취방 보증금하며 들어간 돈이 얼만데? 그 돈이 아직까지 있겠어? 아니, 분명히 나 결혼할 때 보태준다고 했던 것 같은데. 설령 그 돈이 아직까지 그대로 있다고 한들 네가 개인적으로 모은 돈도 없단 말이야? 그건 아니지만. 아니면 된 거지. 우리 집안 형편상 크게는 못 보태주는 거 알지? 식장 잡는 거랑 혼수 등등 다 네 돈으로 진행해. 보라 말이 맞다. 우리가 잘 사는 집이었으면 도와줬겠지만 알다시피 지금 우리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거 너도 잘 알지? 그러니까 네 결혼은 네가 알아서 진행해라. 네, 엄마. 어머, 엄마, 얘 서운한가 봐. 야, 너 여태까지 이렇게 큰 거 다 엄마 덕분인 줄 알아, 이거 사. 아니야, 안 서운해. 어쩔 수 없죠. 모아둔 돈 조금 있으니까 그걸로 진행할게요. 시연아, 잠깐 시간 괜찮니?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지금 시간 괜찮아요. 너희 결혼식 스몰 웨딩으로 진행하겠다고 했다며? 혹시 이유가 뭔지 물어봐도 될까? 아, 그냥 생각해보니까 거창하게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서요. 혹시 돈 때문에 그래? 네? 내가 네 사정을 자세히 아는 건 아니지만 그냥 뭔가 그래 보여서. 재웅이한테 들었거든. 네가 예전부터 결혼식에 대한 로망이 있었다고. 근데 갑자기 결혼식 안 하고 혼인신고만 하겠다는 걸 재웅이가 설득해서 스몰 웨딩이라도 하겠다고 한 거라면서.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로망은 로망일 뿐이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서 그냥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혹시 돈 때문이면 걱정하지 말고 그냥 네가 하고 싶었던 대로 진행해. 일생에 한 번뿐인 순간인데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걸 해야지. 안 그래? 어머님, 어떻게 그래요? 사양 말고 내 말 들어. 나중에 가면 분명히 후회한다. 두고두고 마음에 남을 거야. 나도 마음 쓰이고 내가 해주고 싶어 그러는 거니? 신경 안 써도 돼. 알겠지? 감사합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우리 시연이 예쁜 드레스 입고 주인공 해야지. 그럼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을게. 야, 유시연. 너는 어째 결혼하더니 우리한테 연락 한 통을 안 하냐? 신혼여행 갔다 와서도 연락 안 해. 이사 가서도 놀러 오란 말 한마디를 안 해. 답장도 제대로 안 해. 전화도 잘 안 받아. 제대로 살고 있기는 하냐? 언니 서운하다, 서운해. 그래, 시연아. 그러는 거 아니다.
적어도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집은 어디로 이사 갔는지 정도는 제대로 알려줘야 할 거 아니야. 죄송해요. 결혼하고 나서 정신없이 바빠지는 바람에 제대로 연락을 못했네요. 네가 바빠봤자 얼마나 바쁘다고. 우리 연락 피한 건 아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엄마. 정말 바빴어서 그래요. 그럼 우리 주말에 너희 집 놀러 가도 되지? 명색이 언니랑 엄마인데 동생 신혼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지내고 있는지 정도는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 우리 집 아직 정리가 덜 됐는데. 나간 지 6개월이나 됐는데 아직도 정리가 제대로 안 됐다고? 멍치고 앉았네. 야, 그 정도면 이미 가구 배치도 다 돼서 때 타고도 남았겠다. 주소 불러라. 주말에 갈 테니까. 여기 1705호로 오시면 돼요. 오, 너 좀 좋은 데 산다. 사돈 어른 직업이 변호사라더니 역시 있는 집 사람들 스케일은 좀 틀리네. 주말에 우리 갈 테니까 맞이할 준비 제대로 하고 있어. 알았지? 응, 알았어. 재용 씨, 있잖아. 주말에 엄마랑 언니가 오겠대. 장모님이랑 처형이 온다고? 내가 한동안 연락을 안 했더니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다면서 한번 와보겠다고 하더라고. 당신 괜찮아? 안 불편하겠어? 가족인들 불편하고 자시고가 어딨어. 당신이 불편할까봐 걱정이지. 난 되려 당신이 걱정인데. 처형이랑 장모님, 당신 맨날 구박하고 그러잖아. 그래서 그러지. 사위 앞에서까지 그러겠어. 어릴 때부터 그래왔던 거라서 그냥 이제는 익숙해. 요즘도 혹시 생활비 장모님 통장으로 입금해드리는 거야? 아니, 입금 안 한 지 꽤 됐어. 슬슬 돈 떨어질 때 되니 연락한 거겠지. 사소한 안부조차 안전하고 살았으니까. 당신이 고생이 많다. 그럼 주말에 오시기로 한 거야? 알겠어. 그럼 나도 그렇게 알고 있을게. 정말 괜찮은 거 맞지? 괜찮다니까. 아무렇지도 않아. 퇴근했어? 지금 퇴근했어. 오늘도 수고했네. 조심해서 오고. 시연아, 너 혹시 한우 좋아하니? 한우요? 네, 좋아하죠. 집에 키친타올은 있고. 아니요, 마침 다 떨어져서 사러 가려던 참이었어요. 그래? 그러면 에어프라이기는 집에 있어? 네? 아니요, 없는데. 식용유 세트는? 그것도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아니, 내가 얼마 전에 퇴직했잖아. 그런데 의뢰인들 하며 후배 변호사들이 집으로 이것저것 선물을 좀 보내와서. 근데 우리 집에 다 있는 것들이라 거절하기도 좀 그렇고. 한우 세트도 들어왔는데 내가 소고기를 안 먹거든. 그래서 너 좋아하나 싶어 물어봤지. 저 많은 걸 다 주시려고요? 그럼 우리 시연이한테는 주고 또 주고 잔뜩 퍼줘도 모자라지. 오늘 와서 가져갈래? 네, 저 혼자 가져가기는 조금 힘들 것 같으니까 재용 씨 퇴근하고 나면 같이 갈게요. 그래. 온 김에 저녁이나 먹고 가. 너 좋아하는 된장찌개 맛있게 끓여줄게. 정말요? 좋아요, 어머니. 우리 이쁜 며느리 이따가 저녁에 보자. 야, 너 진짜 출세했더라. 그지 같은 유시연 인생 남자 하나 잘 물어서 활짝 폈네. 그게 무슨 소리야? 뭔 소리는 뭔 소리야. 집도 좋은데 살아. 방구석에 잔뜩 쌓인 선물들하며. 그건 누가 준 거야? 네 잘난 시어머니가 준 거냐? 어머님 퇴직하시고 나서 동료분들이랑 의뢰인분들이 선물 보내주신 것 너무 많다고 나한테 주신 거야. 너 냉장고에도 먹을 거 잔뜩 있던데. 그것도 네 시어머니가 해다 주는 거고? 시간 날 때마다 해다 주시기는 하는데. 왜? 요새 장 보러 가는 것도 귀찮은데 잘 됐다. 니네 집에 있는 거 좋은 걸로 골라서 택배 좀 보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 니네 집에 있는 먹거리나 좋은 가구들, 니 안 쓰는 거, 시어머니가 준 것들 다 우리 집으로 택배 보내라고. 어차피 넌 쓸 줄도 모르잖아. 그렇다고 네가 먹을 걸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냉장고 안에 캐캐 묵으면 썩기밖에 더해? 그럴 바에야 우리가 잘 먹고 잘 써주겠다고. 오케이? 싫은데 어머님이 해다 주신 거야. 근데 그걸 왜 집에다가 보내? 이야, 유시연. 많이 컸다. 나한테 말 대꾸도 할 줄 알고. 내가 보내라면 보낼 것이지. 무슨 잔말이 그렇게 많아?
미친년이 죽고 싶나? 내가 꼭 보내야 하는 이유도 없잖아. 그리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쓰고 있으니까 막무가내로 달라는 말 좀 안 했으면 하는데. 내가 막무가내로 달라고 한 거야? 가족으로서, 어? 그만큼의 정도 없어? 네가 먼저 나서서 주겠다고 해도 시원찮을 판에. 뭐? 막무가내? 진짜 결혼하고 나서 엄청 많이 변했다 너. 응, 나 많이 변했어. 물건이 필요하면, 먹을 게 필요하면 언니나 엄마가 직접 돈 주고 사 쓰고 사 먹어. 네가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래, 더럽고 치사해서 네가 준 거 안 쓴다 안 써. 시연아, 괜찮니? 네? 어제 사부인이랑 사돈처녀 왔다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듣다 보니 내가 정말 궁금한 게 하나 생겨서 너한테 이건 꼭 물어봐야겠더라고.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혼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사부인이랑 사돈처녀 하는 행동을 봤을 때 진짜 가족이 할 만한 행동은 아닌 것 같다고 느꼈거든. 너한테 신뢰가 되는 질문일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사부인과 사돈처녀, 네 친엄마, 친언니가 아닌 거니? 네, 맞아요. 절 낳아주신 친엄마는 저 3살 때 돌아가셨고 지금 계신 엄마는 아버지가 저 10살 되던 해 재혼하신 새엄마예요. 언니도 친언니가 아니라 이복자매고요. 사실 아빠 돌아가시고 고등학생 때부터 제가 알바하면서 가장 노릇했어요. 그땐 엄마랑 언니가 제 돈을 가지고 가는 게, 제 물건을 가지고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키워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제가 주는 게 당연한 일이 되다 보니 겉으로는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만 저도 점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요. 저 너무 힘들어요, 어머니. 에휴,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어, 시연아. 이제 걱정하지 마. 내가 네 엄마 해줄게.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그만큼, 아니, 그보다 더 잘해줄게, 시연아. 이제 걱정 안 해도 돼. 그만 아파도 돼.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정말. 아니야. 내가 더 고마워. 우리 집 가족이 되어줘서, 내 며느리, 내 딸이 되어줘서 너무 고마워, 시연아. 이제부터는 이 지독한 인연 내가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내가 11년 동안 당신들한테 갖다 바친 돈이 자그마치 3억이더라. 그 돈 그대로 도박이랑 코인에 투자한 것도 알아냈고. 뭐야, 유시연. 네 정신 나갔냐? 네가 뭔데 우리 뒷조사를 해? 아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제 와서 네가 우리한테 얼마를 입금했든 그게 무슨 상관인데? 왜? 이제 와서 돌려달라고 하게? 아니요. 당신들이 주는 더러운 돈 돌려받을 생각 없어요. 그냥 거지한테 11년 동안 꾸준히 적선했다고 생각하려고요. 야, 진짜 너 돌았냐? 언니랑 엄마한테 뭐? 거지? 술 처먹었니? 아니, 약이라도 먹었어? 야, 네가 미치지 않고서야 우리한테 저런 말을 짓거릴 리가 없는데? 그래. 단단히 미쳤다. 미쳐서 이제 당신들이랑 친족 간의 연을 끊을까 싶네. 뭐? 제가 비록 은퇴한 변호사이기는 하지만 위 사항들 충분히 고소 대상인 건 아시죠? 주변에 제가 양성한 변호사들만 100명이 넘습니다. 작정하고 고소하면 이 사건 맡아줄 변호사들이 줄을 서 있어요. 자, 선택지를 2개 드리지요. 시연이 명의로 되어 있는 집에서 나가고 깔끔하게 시연이와 연을 끊는다. 아니면 고소까지 가서 구질구질함의 끝을 보겠다. 선택은 사부인, 사돈처녀가 해주면 됩니다. 뭐요? 고소라니? 왜 협박을 하고 그러세요? 장모님, 처형. 저도 그동안 말없이 지켜보면서 많이 참았는데 이젠 저희 엄마랑 저도 한계점까지 온 것 같네요. 시연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지내왔는지 알게 된 이상 그냥 조용히 있을 수는 없어서요. 제 생각에는 그냥 와이프 인생에서 깔끔하게 사라져 주셨으면 하는데 굳이 소송까지 가고 싶으시다면 저희가 알아서 진행해 드리고요.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요? 저 계집애가 뭐라고? 저 계집애? 네 눈에는 고작 계집애 하나일지 몰라도 나랑 내 아들 눈에는 소중한 며느리고 딸이고
아내야. 네가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막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여태까지 모든 걸 당연하게 생각해왔지만 이제서 알았어. 내가 그동안 얼마나 바보 같은 행동을 했는지, 얼마나 멍청했는지 말이야. 나 소송까지 진행하면서 진흙탕 싸움하고 싶은 생각 없어. 그러니까 우리 인연 여기까지 하고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도 나가줬으면 좋겠다. 너 정말 그럴 거야? 언니랑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아? 나는 있잖아. 11년이란 세월 동안 한 번도 스스로를 돌보지 못한 내가 제일 불쌍해. 그래서 이제는 나를 위한 삶,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위한 인생을 살려고.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군말 없이 썩 꺼져주라. 2번 다시는 우리 시연이한테 연락하지도 얼굴 비추지도 마셨으면 합니다. 시연아, 잘 지내고 있니? 제가 연락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을 텐데요. 생각해보니 지난 11년 동안 우리가 정말 너무했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사과가 너무 늦었지만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니? 왜요? 잘 살던 집에서 쫓겨나서 시골 변두리에서 구멍가게나 해먹고 사니 미치겠어요? 돈맛이 그리워서?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진심으로 너한테 미안해서 그러는 거지. 진심으로? 미안해서? 아줌마, 진심으로 미안하면 그냥 2번 다시 죽을 때까지 나한테 연락 안 하는 게 용서 구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부럽죠? 저 이민 왔어요. 가족들이랑 하와이로. 난 이제 이런 곳에서 사는데 아줌마는 아줌마 딸이랑 다 허물어져 가는 데서 살게 되셨네요. 그곳에 살면서 눈 감을 때까지 구질구질하게 살아가시기를 2손 모아 빌게요. 카톡도 전화번호도 모두 차단할 테니 다신 개소리 짓거리지 마세요. 저를 마음으로 품어주신 시어머니 덕분에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새엄마와 새언니의 악연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제 명의로 되어 있던 집에 살던 새엄마, 새언니는 쫓겨나 어느 작은 시골 변두리에서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근근히 먹고 살 정도의 수준으로 지냈고, 저는 시어머니의 제안에 따라 가족들과 함께 하와이로 이민을 가게 되었어요. 지금은 사랑하는 시어머니와 남편과 소중한 아이도 생겨 단란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마음에 난 상처도 천천히 아물고 있는 중이랍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꽃길만 쭉 걸어보려고요.